네, 안녕하세요.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네, 오늘 제출해 주신 프리미엄 첨삭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유형은 Discuss both views and give your opinion.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써야 하는 에세이 유형이었죠. 토픽은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lives doing the same things and avoiding change 였네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같은 일을 반복하고 변화를 회피함으로써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Others, however,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think that change is always a good thing. 변화는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두 가지의 견해가 상반되는 주제를 주는 것이 바로 discuss both views의 유형이었고요. 그 유형을 글 에세이로 쓰면서 자신의 견해까지도 피력하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학생분이 써주신 전반적인 단락 구성을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introduction, 오늘 나올 주제가 어떤 것이고 자신의 논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론 단락으로 구성을 하셨고, 다음 단락 보면 메인 바디에서 자신의 견해와는 반대되지만 이 두 견해 중에 하나의 견해를 놓고 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해야 되는 메인 바디 1,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또 다른 하나 남은 견해를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예시나 근거를 붙여서 쓰는 메인 바디 2, 마무리 컨클루전 단락으로 주신 에세이가 되는데요. 총 4단락의 구성은 매우 잘 쓰셨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50자 이상 써야 되는 글에서 해당하는 본론 부분의 글자 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왜 이렇게 글자 수가 부족한 것이 메인 바디에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드리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트로덕션이 메인 바디 1 정도의 분량만큼 길게 나왔습니다. 조금 요약되어 있지 않은 느낌의 서론이죠. 이렇게 서론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 즉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메인 바디에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서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길게 풀어내게 되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생분이 단락 구성을 리뷰해 보실 때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나와 있는 주제를 paraphrasing, 즉 의역 또는 동의어를 사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꿔서 사용하는 paraphrased sentences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오늘의 주제를 언급하는 general statement를 언급해 주시고, 다음 내가 이 에세이에서 보여줄 논제점, 다시 말하면 thesis statement로 자신의 입장과 두 가지의 견해가 논의될 것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구상해 보시고 각종 관련되어 있는 예시들을 생각해보는 메인 바디에 조금 더 힘을 써주는 것이 타스크 리스폰스라고 하는 과제에 대한 응답성이라든지 또는 이것과 관련된 일관성을 갖추는 에세이가 되기가 더 점수를 받게끔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인 문법이나 어휘적인 요소는 제가 직접 같이 한번 에세이를 보면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부터 가면요. In recent years, 최근에, as there has been rapidly changing in trends of the world unprecedentedly, 여기까지 쭉 길게 뽑았는데요. 사실 이 there has been 구조라면 뒤에 명사를 넣어서 무엇이 있어 왔다라고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rapidly changing이라는 구조에서는 명사 구조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라는 동사의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there have been many changes와 같이 이 change를 명사화시켜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것이 문법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서의 변화냐? In trends of the world,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도로 쓰신다면 간략하게 변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it brought up a controversial topic 이라고 주셨는데 문장 갑자기 콤마 뒤에 대문자를 사용하셨어요. 자, 이 구두법이라고 하는 punctuation도
우리 문장을 쓸 때에는 점수가 됩니다. 바로 문법적 요소의 점수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콤마 뒤에 쓰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소문자로 쓰시고요. 그 다음 앞에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여전히 무언가가 논쟁거리가 있는 주제가 있어 왔다라는 현재 완료로 쓰시는 것이 무방하겠죠. It has brought up a controversial topic. 바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뭐에 관련한 거? As to whether people should change ways of their life or not. 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쓰시고 싶었던 건지 삶의 방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change some aspects of their lives or not. 이렇게 문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바꾸고 싶으셨다면 their lifestyles 정도를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꼭 생활 습관과 연관되지 않고도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some aspects of their lives 이렇게 바꾸어보셔도 문장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실수는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 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regards to 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with regard to 라든지 아니면 in regard to 명사 구조를 넣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자면 이라는 구문으로 외워서 조금 쓰시는 이런 연어식 표현들, 전체적으로 같이 쓰이는 표현들은 정확성 있게 외워두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보자면 It is sometimes being argued. 네, 이것을 굳이 진행형으로 쓰셨네요. 보시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꼭 지금 현재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그냥 현재형으로 수동태 만들었습니다. It is sometimes argued that. 네, 이렇게 쓰셨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계속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싶으셨네요. Sustenance of their lives, doing repetitive things, and refuse to change is preferable and should be respected. 이 문장까지 끊어서 보자면 사실 이 end에서 주어 동사가 끝난 거다라고 보이게끔 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의 주어가 어디 있냐라는 문맥에 조금 흐릿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sustenance, 그 삶의 유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refuse는 doing과 같이 연결되는 병렬 구조로 써주시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은 뭐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삶, doing repetitive things 이고요. 또 변화를 거절하는 삶이라고 refusing to change라는 우리가 뒤에 불어갈 수 있는 that are refusing에 맞는 표현으로 같이 병렬 구조로 doing과 똑같은 형태로 바꾸시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맞겠다. 그리고 sustenance를 주어로 동사를 is라고 보는 것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맞겠다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더 선호가 되고요. 그리고 더 존중을 받습니다. 라고 만드시면 문장의 주어 동사 일치가 맞을 수 있겠네요. However, 하지만 others believe that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Challenge for changes. 네, 결국은 changes를 얘기하시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encouraged. 장려가 돼야 되는데 for its beneficial aspects. 바로 긍정적인 장점들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자신의 논제가 나오네요. In this essay, the important thoughts. 여러분 이거 굳이 사고, 생각 이렇게 쓰는 게 보다는 그냥 points 정도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겠죠? The important points behind both views. 이 양쪽 측면에 해당하는 중요한 점이 will be discussed. 논의가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넣겠다라고 연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and라고 하는 표현을 along with 명사 구조로 바꿔서 무엇과 함께 라는 툴로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and에 with에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넣지 않고도 문장에서 전치사 could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general statement가 되는데
학생분이 쓰신 general statement는 이 문제 discuss 전까지가 나와 있는 해당하는 오늘의 주제를 paraphrase 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라든지 삶의 방식을 똑같은 걸 반복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거절하는 것이 더 선호됐고 그것이 더 존중받아 왔다거나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서 워드 카운트를 채우는 형식의 인트로덕션이 조금 들어갔죠.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요약해 주시고 introduction은 general statement와 thesis statement로 간략하게 3, 40자 정도로 구성을 하고 메인 바디에서 내 중요한 아이디어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메인 바디 아이디어 정리에 조금 더 시간을 써주셨다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메인 바디로 한번 넘어가서 그럼 어떤 아이디어들을 연결하셨는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단락 도입부에 링커를 잘 써주셨네요. To begin with, there are some arguments. 네, 무슨 주장이 있냐면 in favor of 무엇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Keeping the ways that they used to live. 여기에서의 조금 방식이요. they는 누구를 칭하는지 또는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을 이야기하는지가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living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 그리고 불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킬 때는 우리 one이라는 대명사를 써주시는 것이 무방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익숙한 방식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라고 토픽 센텐스를 다음과 같이 잘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in general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일반적으로 보자면 changing entails risks. 바로 변화하는 것은 수반합니다. 위험을. 그럼 위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메인 아이디어로 쓰고 싶으셨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라는 표현에 to be more specific 이라는 링커 잘 써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왜 if와 once를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겠죠. once 역시 접속사로서 문장에 연결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if를 삭제합니다. Once a decision is made. 결정이 되고 나면은 it means that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죠.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정일 테니까 it could mean that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조동사를 넣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o give up. 다시 말하면 무언가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가정을 이용할 때는요. if를만 쓰시던지 once만 접속사로 쓰시던지 접속사에 2번 반복을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신다고 링커를 써줬네요. For instance, one of the biggest concerns in labor markets. 여기까지가 주어의 형태. 가장 큰 염려한 사항은 노동시장에서 staying in their current job. 여기서도 이 there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위에 앞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거나 employees, 어떤 직원을 얘기하거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one에 해당하는 your current job이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겠네요. 라고 적절한 예시 매우 잘 주셨습니다. 네, 노동시장을 하나의 예시로 보면서 결정사항이 어떻게 직장 바꾸는 것에 또는 유지하는 것에 예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연결해 주셨고요. This means that either way, one option has to be abandoned. 다시 한번 말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선택권은 버려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Thus, for the people,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o shoulder huge responsibility, such as parents or leaders of institutions라고 쓰셔주셨는데, 자, 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많은 책임감을 진 그 사람들을 꾸며주시면 가장 적절하니까요. Thus, 코마 해주시고 people who shoulder a huge responsibility 라고 써주시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people을 꾸며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such as로 붙여서 갈 수 있겠죠. such as parents, 부모나 어떤 한 기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prefer their life or work to be stabilized. 네, 그들의 삶 또는 일이 안정화되게끔
원하는 것을 선호한다. 약간 조금 문장의 구조가 prefer 굳이 5형식 구조로 바꾸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기를 선호한다라는 3형식 구조로 가는 것이 이 lives를 꾸며주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efer to live. prefer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다 가능하게 쓰이시죠? 그래서 live lives that are stabilized. 안정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좀 더 명확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3형식 구조를 쓸 수 있겠고요. And it would be the optimal choice for them to pick. 라고 쓰네요. 그럼 이때는 이제 them이 설명이 됩니다. 앞에 나온 사람을 가리켰으니까 그러면 가장 최적의 최상의 상태가 되네요. 여기에 특정한 가정문법이나 이 문장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시켜서 현재형으로 It is usually the optimal choice for them to pick. 선택하기에 가장 최적의 선택권이 되겠네요. 정도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자면 메인 바디의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예시, 구체적인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선택이 필요한 순간을 잘 주셨는데 이 바디가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당하는 주제의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고 예시를 그걸로 풀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조금 짧아 보이는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을 조금 길게 쓰시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조금 세이브하셔서 메인 바디 1 and 2에서 조금 더 적절한 메인 아이디어를 보강하시는 것으로 에세이 단락을 구성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근거든 상대방의 근거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 있게 말하려면 해당하는 근거가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250자 에세이에서는 메인 바디가 적어도 100자 정도는 구성이 될 수 있어야 250자 이상에 해당하는 글자 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쓰기보다는 다른 아이디어와 그것에 해당하는 서포팅 아이디어, 즉 부연 설명이나 예시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단락이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 바디 2로 넘어갑니다. 지금 바디 2에서는 본인의 견해이자 상대방의 견해인 것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 치고는 바디 1보다 좀 짧죠. 그러니까 역시 분량의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도입 부분에 우리 내용의 전환점을 주는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Others are arguing that. 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지금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argue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Others argue that. 일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Despite its possible risks. 그래서 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changes should be encouraged due to the world changes quickly. 제가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었던 피드백이 있었어요. 바로 이 due to의 사용인데요. due to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때문에 라는 원인을 연결할 때 씁니다. 그런데 문장 뒤에 학생분 쓰신 거 보시면 due to the world 주어가 나오고요. changes 동사가 나오고요. 부사 quickly까지 나옵니다. 그럼 사실 여기에 due to라고 하는 전치사 구조는 잘못된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얘를 due to라고 써서 명사 구로 연결하시겠다면 세계 때문입니다. due to the world. 근데 그 세계가 어때요? changing quickly.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예요. 이렇게 뒤에를 수식할 수 있는 구로 넣으신다면 문장은 맞겠죠. 아니면 지금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As the world is changing quickly. 식으로 접속사를 활용해서 절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요. due to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문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음번 에세이에서도 첨삭 부분에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나 해두셔서요. due to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죠. 자, 일단은 토픽 센텐스 굉장히 잘 줬죠. 변화라는 것이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장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으로 갑니다. If people satisfy their repetitive life. 자, 여기에서 이 satisfy 쓰임을 볼까요? satisfy는요, 누군가를 충족시키다라는 동사로 쓰거나, 그렇죠? 만족시키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비동사 satisfied with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자기 자신이 누구누구에게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반복적인 삶에 만족할 수가 없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을 그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계속 한다면은 그들은 아마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런 문장으로 조금 가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변화하지 않는 삶을 의미로 쓰셨다면 not이 되겠고 근데 굳이 뭐 이 변화하지 않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not을 지워보도록 하죠. If people are satisfied with their repetitive life 그렇게 되겠죠. 자신의 반복적인 삶에 만족하고 또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라는 문장으로 가정을 해보신 건데 이럴 경우에는 satisfy, 충족시키다라는 동사를 be satisfied with로 구문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전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좀 가정이 있더라면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능성 중에 추측을 조금 나타낼 때는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could lose a sense of challenge. 그래서 도전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which is not a suitable model for today. 요즘에는 맞지 않는 역할이죠. 라고 언급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사항도 가정을 해보시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 잘 연결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링커 사용 매우 좋았습니다. This is because modern society needs people who are capable of reacting quickly to the changing world라고 이유를 언급하셨죠. 이유는 뭐냐 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or capable of reacting quickly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 대응은 변화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가정해보셨던 문장을 잘 마무리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thus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사를 앞에 빼서 쓰실 때는 콤마 쓰고 주어 동사 연결해 주세요. Change is inevitable. 네, 변화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은 불가피한데 다시 주어 동사 나왔죠. 여기서 학생분이 제가 봤을 때 접속사 사용을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문장 연결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빨리 쓰시거나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속사라든지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요. 꼭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자신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맞는지만이라도 한번 꼭 훑어보신다면 0.5점 정도는 자신이 문법에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stabilized life is no longer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하셨겠죠? 그래서 as their stable lives are no longer in the safe zone. 바로 자신의 안정적인 삶이 더 이상은 안전한 구역에 없기 때문이죠. 라는 말로 이유를 나타내는 as 등의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바디에서도 지금 학생분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내용, 왜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변화는 늘 왜 좋은 것이냐 라는 것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As the world is changing quickly. 하나죠. 세계가 빨리 변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사람을 요구하니까 똑같은 내용의 메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쓰시려다 보니 글자 수가 약 70자 정도, 70에서 80자 정도 사이에 워드 카운트를 가진 바디 정도가 나왔죠. 굉장히 구성은 잘 쓰셨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학생분에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링커즈의 사용이라든지 단어의 반복을 가능한 한 피하고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하는 식의 패러프레이즈 구조는 매우 잘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메인 아이디어 구상에 시간을 써주시는 것이 이 서론과 결론 부분보다 메인 바디에서 본인의 어휘나 문법이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마무리 들어갑니다. To conclude. 네, 요약하시는 단락 잘 쓰셨고요. It seems to me that 자신의 의견도 잘 보여줬습니다. Although change may cause risks, it is inevitable since the contemporary society is rapidly changing. 다시 또 이제 조금 비슷하게 언급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약은 사실 짧아도 괜찮지만 자신의 의견이
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죠. 무언가의 자연적인 원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조금 부정적인 거를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동사 bring about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위험성을 나타내고 일으킬 수도 있지만 cause라고 하는 동사도 쓰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일으키다라는 동사로 조금 바꿔봤고요. 자, it is inevitable. 자, 무엇이 바로 불가피한 것이냐? 현대 사회, 그냥 modern society나 contemporary society, 특정한 어떤 한 사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사를 바꾸시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써주신 마지막 conclusion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지를 이 rapidly changing이라고 하는 구문보다 조금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예를 들면 변화하는 세상을 자신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든지 조금의 앞에서 나오지 않은 어휘의 반복을 조금 피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피드백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에세이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지금 가장 점수가 배점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cohesion과 coherence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적절한 linkers를 잘 사용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메인 아이디어와 그 다음 supporting 아이디어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문장의 응집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점수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araphrasing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react to the changing world,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한다라든지 paraphrasing,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vocabulary의 노력이 좋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task achievement에서 자신의 메인 바디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이 과제에 대한 답변을 잘 달아주는 task achievement 점수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전반적인 피드백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을 길게 너무 작성하기보다 바디의 메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정도 더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대적으로 길었던 인트로덕션 역시도 task achievement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문법이었죠. 문법 같은 경우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with regard to 라든지 또는 우리가 collocation이라고 하는 연어들의 사용, 같이 많이 붙여서 쓸 수 있는 명사들의 사용 같은 경우에 실수가 조금 있었죠. 또 하나는 아까 due to 같은 접속사 전치사의 구분이나 주어와 동사가 수가 일치되는 것 또는 문장에 동사가 없거나 주어가 없는 문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의 조금 감점 요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라머는 한 5.5 정도의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점수는 6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 에세이에서는 지금 드렸던 피드백을 조금 더 적용해 보셔서 메인 바디가 조금 더 탄탄한 에세이를 만들어 보시면요. 조금 더 높은 7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쓰신 에세이고요. 사실 주제가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들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것도 굉장히 제가 칭찬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리미엄 첨삭 피드백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